지난번은 테슬라가 이렇게 어쨌든 어려우니까 2차전지 빠진다는 것 자체가 로직이 안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테슬라가 아닌 북미 업체나 다른 업체 그 얘기가 됐고 어쨌든 지금도 2차전지 쪽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2차전지가 나르니까 이제 북미 시장 쪽이 커져야 되고 국내 업체들이 계속해서 뭔가 좀 오래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결국은 이제 실적이죠. 실적이 말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기대가 2차전지 한국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치 자체가 아주 낮기 때문에 대충 예를 들어 갖고 올해 뭐 한 30-40%만 성장을 해도 주가는 상승할 거로 봐요, 저는. 근데 이제 30-40% 성장하지 않거든요. 100%, 150% 성장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상승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안 팔리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요거 잠깐만 한번 더, 모델 3 같은 경우가 지금 12월 달에 마이너스 58.3% 이제 역성장했고요. 테슬라 모델 Y가 12월 달에 마이너스 27.4% 역성장을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모델 Y에 비해서 모델 3가 더 잘 안 팔린 이유는 모델 3가 훨씬 구모델이라서 그렇습니다. 2017년에 나온 거고 모델 Y는 그나마 2019년, 20년에 나온 거라서. 인사이트가 있네요. 결국은 차는 이게 자동차 회사들이 신차 하나를 개발하는데 5천억을 쓴다는 거거든요. 5천억 원을. 5천억 원이라는 그 비싼 돈을 들여갖고 신차를 개발하는 이유는 신차를 자꾸 내놔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관련해서 새로운 신차들이 베스트 셀링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델들이 그동안 이제 3-4년 전부터 해서 4천억, 5천억씩 이제 이 연구개발비를 투입을 한 모델들이 드디어 올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요 차가 포드에서 나오는 F-150입니다. 여기. 픽업. 지금 바이든 여기 앞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이게 첫 모델 나왔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가서 저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그 임직원들을 치하한 이제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만큼 미국에서 이 포드 150에 대한 그런 애정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미국 행정부에서. 이게 이제 작년부터 팔기 시작해서 올해 그 대수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포드 F-150에서 이제 이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차에서 전기를 빼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작업하는데 전원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테슬라 모델 Y나 모델 3는 안 돼요. F-150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짐을 실는 그런 용도라서 같이 작업하고 그래서 이제 도시인보다는 미국 사람들은 이제 시골 사람들도 많은데 많이 타죠. 컨트리 라이프를 하시는 분들은 이 차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쉽게 전기를 끌어다서 쓸 수 있는 이제 기능 V2L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어떻게 안 팔리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작업을 위해서 배터리를 일부러 들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은 경유를 넣고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그 차 자체가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요 왼쪽 상단에 있는 요 차가 GM에서 만든 GM 산하의 이제 캐딜락 리릭이라는 SUV예요. 이 차가 크기가 한 팰리세이드급 되는데 그게 안 커 보이는데? 팰리세이드급입니다. 요게 이제 100kW급 이제 100kW씩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거거든요. 이제 들어가는데 보시듯이 아주 좀 이 전기 자동차지만 외관이 아주 멋있게 나왔어요. 모델 Y나 모델 3보다 제가 봐서는 훨씬 아름다운 외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차가 나와서 아마 많이 팔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다시 한번 잘하면 요게 이제 쉐보레 실버라도라는 픽업 트럭인데 이게 이제 21년 CES에서 이제 발표됐었던 CES에 이제 그래서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던 이제 픽업 트럭이고요. 요게 200kWh가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아까 그 포드 F-150이 135가 들어가거든요. 그거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이게 여기에 한국 K 배터리의 최첨단 기술력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나오거든요. 옆에 이제 그 여자분 있으신데 이분이 GM의 메리바라 CEO입니다. 이분이 진두지휘 하셔갖고
GM이 이제 이 전기차 쪽으로 전환되는 이제 그런데 지금 초석을 닦으신 이제 그런 분이고 이 두 모델부터 시작해갖고 앞으로 새롭게 GM에서 전기차가 쭉 나오는데 25년까지 이제 나오는 라인업이 총 20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있는 GM하고 딸랑 2대에 있는 테슬라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테슬라는 신차도 아닌데. 결국 이제 미국의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만드는 자동차가 또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판도를 이끌고 갈 수 있다는 말씀하신 거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측면에서 근데 미국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예. 테슬라도 미국, 포드도 뭐 GM 다 미국이지만 중국 업체들 아까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업체들이나 예. 그다음에 또 뭐 유럽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예. 경쟁자들의 경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쟁 네.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예, 경쟁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 예, 여기 예. 뭐 파산했다는 얘기도 예, 있죠. 예, 이건 예. 배터리 업체잖아요. 예. 그것까지 엮어서 예, 얘기해 좀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요거부터 네네. 먼저. 예. 중국의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고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에 발간됐고요. 네. 이 프랑스 책인데 이게 이제 기욤 피트롱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 아마 2020년에 발간됐을 네. 겁니다. 이 책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이 이제 세상을 바꾸기도 하는데 이게 최근에는 이게 이제 그런 형태의 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책의 주요 골자가 뭐냐 하면은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되면 금속이 중요해진다. 이제 리튬이나 니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희귀금속, 희귀금속, 네. 뭐 그다음에 뭐 히툴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게 되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 사회가 중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골자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 외교부 장관 위베르 베드린이 추천했다는 거잖아요. 네. 정치인들이 이 책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움직인 거고, 그 움직임의 결과로 나타냈던 게 이제 작년에 IRA, 올해 나올 게 CRMA라고 유럽에서도 IRA하고 똑같은 중국이 자원 지배를 막는 목적을 가진 법이 나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지금 IRA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에 진출을 못하듯이 이 CRMA를 통해서 중국이 유럽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배터리 시장이 크게 보면은 미국, 중국, 유럽인데 중국은 중국 애들이 먹고 나머지 미국하고 유럽은 한일 간의 이제 각축전이 되는데 일본의 파나소닉은 저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맛이 가갖고 네. 한국 애들이 다 먹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좋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경쟁 강도가 약한 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자꾸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네. 예, 한국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숏을 쳤든지 중국 차이나 2차 ETF를 많이 팔았든지 뭐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 파산한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는 뭐 하는 회사예요? 그 기찬 쪽에 여기도 셀 업체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애초부터 배터리는 안 돼. 우리는 못 만들 아예 포기하고 한국산 배터리를 받아 쓰자. 대신에 우리는 전기차는 잘 만들자. 해서 이제 아까 대신 또 한국에 와서 만들어라 뭐 이렇게 단순정을 달고 그 전기차 배터리도 그 목적보다는 이제 전기차는 어차피 뭐 미국에서 뭐 현재 포드나 이제 뭐 GM을 주력으로 해서 밀어주려고 했던 거고 현대차는 뭐 와서 만들면 좋고 안 만들면 할 수 없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쪽은 그것도 제가 이상한 게 사실은 그때 작년에 IRA 법은 통과되고 나서 이제 뭐 여론이나 특히 그 대형 프로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꾸 일자리가 미국으로 다 해외로 다 유출되면은 이제 우리 일자리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도 한국의 배터리 공장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에 크게 있고요. 유럽에 크게 있어요. 아니 중국하고 유럽의 배터리 공장 지을 때는 아무 얘기나 하다가 미국의 공장 지을 때 딱 돼갖고 그 얘기를 막 하는 거 보면 좀 뭐랄까 좀 반미 감정이랄까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근본적으로 배터리는 그 완성차 회사 옆에 있어야 돼요. 가깝게.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게 이제 34개월 전에 저희가 스펙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스펙이 결정된 다음에 완성될 때까지 여러 번 수정을 합니다. 이제 완성차 업체의 의견을 들어갖고 이렇게 바꾸고 조율을 해서 네. 그러려면은 가까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한국, 미국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게 불리하잖아요. 두 번째는 배터리는 무거워요. 이제 그 아이오닉 5 같은 게 한 500kg가 들어가니까 저기 뭐 실버라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0kg, 200kg 들어갈 겁니다. 1,500kg, 2,000kg가 들어갈 겁니다. 배터리가. 물류비 부담. 예. 그런 것 때문에 애초에 IRA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중국에 많이 나가 있었고요. 배터리 공장이. 유럽에 많이 나가 있었던 게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한국에는 원래 배터리 공장 자체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한국 그 각지 현지 생산되는 자동차 생산되는 그 공장 옆에 배터리 공장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이제 가장 합리적이고 경영에도 이제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자동차는 좀 얘기는 다른 거긴 한데 배터리는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브리티시 볼트 얘기, 이 얘기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안 될 거라고 안 된다고. 예. 그 유럽에 이제 브리티시 볼트 말고 이제 노스 볼트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이제 못 만드니까 자동차는 우리가 만들지만 배터리는 한국 거 쓰자 이렇게 옛날부터 결정이 났고, 유럽 애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전기차 안 만들어 봤으니까 자기들이 만들 수 있을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뛰어드는 그 시점부터 저희 이제 K배터리 업계에서는 저건 절대 안 될 거다 라고 다 얘기를 했고, 생각을 했고, 여의도에 얘기를 했는데, 여의도에서 안 믿어요. 안 믿고 자꾸 딴소리해요. 저기 뭐 배터리 업체들이 셈이 나서 그런다든지, 아니 그 노스볼트 저기 폭스바겐 이런 애들 얼마나 대단한 애들인데 그깟 배터리 하나 못 만들겠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게 1, 2년이 지나 보니까 지금 드러나는 거죠. 브리티시 볼트가 파산한 이게 처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파산할 겁니다. 예.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네요. 경쟁이 없습니다. 예, 경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SK 윤혁진 연구원 얘기가 셀 양산 및 수율 안정화 실패하며 파산 신청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수율을 못 잡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기가 팩토리 운영 경험이 있는 한국 셀 3사와 파나소닉이 전기차 시장 성장의 그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나소닉은 X를 꺼놨습니다. 파나소닉은 지금 퇴출되는 분위기예요. 얘도 퇴출되는 분위기예요. 오죽하면 도요타나 닛산, 혼다 같은 일본 회사들이 파나소닉 배터리를 안 쓰고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쓰겠습니까? 일본 애들도 안 쓰는 배터리를 일본 자국 애들도 안 쓰는 배터리를 왜 유럽 애들이 쓰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치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 관련해서,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자꾸 버려야 돼요. 고정관념, 그 편견을 버려야 되거든요. 파나소닉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배터리 회사다. 옛날 얘기예요. 한 3, 4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시장 상황이 바뀌어갖고 경쟁 구도가 바뀌면 바뀐 거를 확인하고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파나소닉 하면은 왠지 뭔가 있어 보이고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고 하니까 그 회사는 당연히 잘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윤혁진 연구원이 그때 이제 그 박사님하고 같이 방송했을 때 제가 그거 봤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이 얘들이 진출 못하는 거는 일본은 미국하고 이 FTA 체결 안 돼 있어갖고 그래서 진출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라고요. 파나소닉이 기술이 실력이 딸려서 진출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규정도 FTA에서 이제 미국하고 우호국으로 바뀌었으니까 일본은 우호국이니까 그럼 진출할 수 있겠네요. 진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고정관념하고 편견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 깨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 있지만 우려 없고요. 지금 잘 나가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판가 인하로 인한 판매할 때 이것도 어렵고요. 이제 이런 사치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필수제이면서도 사치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함부로 가격을 낮추게 되면 그게 싸구려 이미지가 더 씌워지고 사람들이 더 선택을 안 해요.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승자박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넬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명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샤넬이 명품인 이유는 매년 가격을 올려서 그렇거든요. 샤넬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순간 아무도 샤넬을 안 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도 그런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단 이미지 자체가 이게 브랜드 이미지가 진짜 자동차는 중요한데 테슬라가 1200X를 잘 나가고 사람들이 가격을 계속 올릴 때는 저거는 없어서 못 사는 차. 대기가 12달씩 기다려서 사고 그렇죠. 할 때는 가격이 그렇게 올려서 사려고 하다가 가격을 지금 떨어뜨리고 주가도 떨어지고 하니까 저거 사면은 왠지 좀 없어 보이고 완전 나는 테슬라 이제 완전히 올인한 사람처럼 이제 주식 왕창 갖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테슬라 몰고 다니면 저 사람은 이제 이 얼리 어댑터 좀 기술을 아는 사람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난다고요.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그다음에 기존 자동차 OEM들의 신규 전기차 출시로 인한 이제 구매 욕구 자극 등 배터리 시장 올해도 고성장 지속할 거다. 그러니까 신규 전기차가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신규 자동차를 사게 되는 요 얘기가 어디 있었냐 하면 저번에 이제 예 박사님하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때 현대자동차연구원에서 이제 내년에 100% 성장할 거다. 전기차가. 거기에 정확하게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에서 내연기관은 신차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모든 전기차, 신차는 전기차 위주로 나올 겁니다. 그러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계속해서 이제 포션 늘려가는 거고. 그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더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거. 왜 이러죠? 다음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제 이 유럽 회사들이 배터리를 못 만드냐면 하나로 딱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팬데믹 때 그때 코로나 막 확산됐을 때 마스크가 못 만들어 갖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되게 고생하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니 싸서 안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마스크 만들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었어요. 그래요? 제조의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제조 공장이 있는 나라가 잘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에도. 한낱 마스크도 못 만들어 갖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애초에. 배터리 같이 어려운 거를.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라 우리가 자유롭긴 하지만, 그래도 자꾸 이렇게 좀 추스리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만나서 할 얘기가 많다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어쨌든 가지고 오셔서, 기승전 2차 전지로 계속 가고 있고, 이거 이제, 자료 띄워주시면, 어쨌든, 8대장, 우리 박순영 이사님의, 저도 요거, 저도 이제 시장 이제 보면서 그러려고 이제 섹터들을 쭉 해놨는데, 8종목 이제 다 특징으로 점검해놨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 오시면 여쭤보려는 게, 보시면, 그 PPT 좀 띄워주셨나요? 네네. 늘 몇 번 계속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 이거 외워야 되니까. 소재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LG화학, 또 이제 포스코 케미칼, CNT 도전제는 나노신소재, 원자재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인데 제가 궁금하니 삼성 SDI는 왜 안 들어가요? 8대장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터리 사업은 수주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다 받아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수주 가장 많이 받은 두 회사입니다. 삼성 SDI는 수주 많이 못 받았어요. 삼성 SDI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배터리는 전기차용 배터리가 아니고 전동 공유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쪽에 지금 삼성 SDI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BMW가 제일 큰 메이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작은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푸조라든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있는데 전기 자동차 쪽은 삼성 SDI는 대응이 좀 늦었고, 앞으로 이제 4680으로 해서 원통명이 이제 표준으로 잡히는 시점이 아마 25년, 26년이 될 텐데, 그때는 SDI가 수주를 많이 받을 겁니다. 많이 받아서 이제 실제로 그게, 계약을 성사를 해서 수주가 나오면, 그러면 그때 SDI를 여기 넣을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DI는 지금 아마 40조 원 정도 시총으로 4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은 15조가 안 될걸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지금 정유밸류만 받는 거고, 시장유밸류는 반영이 안 됐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정유 사업이 결국 유가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유가가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종목 얘기는 이 8종목은 쭉 계속해서 해준 거고, 앞으로도 아마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쭉 얘기해 줄 거고,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오늘 추가적으로 코멘트 안 하셔도 됩니까, 그러면? 다 좋은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LG 엔솔 관련된 상관님 좀 말씀드리면,
LG에너솔이 오버행 관련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 이달 말에. 예. 오버행 관련해서 한번 있었던 게 7월 달에 한번 있었어요. 6개월 물량. 6개월 물량. 예. 6개월 물량에 오버행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그때도 엄청 긴장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그때가 36, 37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오버행 나온 그 당일날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 올라서 62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예. 지금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그거는 이제 대세를 판정짓는 얘기는 아니다. 단기 수급 얘기다. 그죠? 이렇게 보라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2차전지 전도사 우리 박순혁 이사님과 함께 최근 2차전지 이슈들 또 관심 용어 한번 외워야지. 8종목을 외워야 됩니다. 점검을 했습니다. 박순혁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